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라고요. 곧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좀 다 괜찮으세요? 이 상황에서 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에어컨이 저희가 여기가 약간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살짝 좀 더울 수는 있거든요.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국제영화제 현안 관련 부산 지역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무국장 강석주입니다. 부산 지역 간담회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계는 불허하고 있으며 온라인 중계가 확인될 시에는 제재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현안에 관련해서 이용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받으시고 또 받고 보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제하는데 좀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오늘 불구하고 많은 참석해 주셔서 그것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뭐 여기 다 오신 이유, 또 제가 오신 이유는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서두는 생략을 하고 오늘 순서대로 얘기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가 임시총회, 이사회와 임시총회 때 사용한 목차입니다. 첫째는 건의사항이 있고, 보고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안건이 있고, 세 번째가 자유토론 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의결을 한 사항들이고요, 또 보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제 오늘 입장을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외와 같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영화제가 많은 영화계 또는 부산 시민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오해, 억측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명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이와 같은 이런 이제 논란을 야기한 이런 사태를 야기한 모든 근원이 영화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의 표명은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제가 1년 반, 2년 전서부터 언론에 임기를 다 끝내지 않고 퇴임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제가 너무 오래 있었고 그래서 이제 30주년을 앞두고 30주년을 새로운 집행부가 맡아서 하기를 바랬고 그러려면 28회를 끝으로 29회부터는 새로운 이사장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29회를 치르고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모양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2023년을 끝으로 올해를 끝으로 올해 영화제를 끝으로 물러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동안에 발언했던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취합을 해보면 가장 아마 정리가 잘 된 것이 2022년 2월 20일 국제신문의 일면에 난 기사일 것 같습니다. 이용관 조기 퇴진 시사, 새 집행부 안착 때문에 떠날 것,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 언론에 얘기를 했고 또 내부에서 jan 1월쯤에 전 스텝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3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 새로운 이사장하고 잘 하길 바란다. 그런데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 선물이란 우리의 제도 개선이다.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스태프들이 놀라거나 지루할까봐 퇴임사로 가능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제 생각대로 해가면서 물러나고자 했는데 이런 의외의 사태에 직면을 하게 됐고 이것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를 표명한다라는 얘기고 가능하면 빨리 이 사태를 정리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위원장이 현재 공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선결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사회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좀 드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위원장이 사임을 표한 상태라서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사회 가능하다면 또 총회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이제 하면서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목차에 보시면 그 보고사항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게 이사회에서 제가 그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이것은 또 제안자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임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도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권한한 바가 있어서 또 저도 이제 제 생각대로 논란할 때가 돼서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결말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이사회를 나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 2018년도에 그때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이제 공개 공모를 했고 그런 추천을 해서 이사회 회부가 됐고 이사회에서 가결을 했고 총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사장을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락 이제 필요하다라는 인식만을 가지고 이제 이사회를 끝냈고요. 그 밑에 이제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스폰서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고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주는 예산도 지금 14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코로나라든가 열정페이라든가 52시간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 또 좀처럼 이 스폰서십이 좋아질 개선될 전망이 불투명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영화제가 회원제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사회 총회의 구성 방식이라든가 진행 방식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저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이고 그 시기는 가능한 한 이 사태를 정리 빨리 하고 물러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는 구구절절히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억측고 오해도 많고 또 뭐랄까 잘못 해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사회를 열고 총회를 열어서 정리하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목차를 오늘은 드리고 잠깐 짧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녹화분이 있습니다. 이사회 총회 녹화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오해와 억측을 조금은 좀 지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간담회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사무국이 얘기하시면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그 사유화 논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유화에 할 의사가 없었고 물러날 조기 퇴진을 할 결심으로 그동안 언론이나 내부에 또 영화인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왔고 실제로 좋은 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들과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분들이 누구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도 또 수식어가 아니냐, 수사하기 아니냐라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허락을 얻어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많은 영화인들과 부산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얘기를 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 뭐 이런 걸 하면서 여전히 결론은 공모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셔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나 총회가 인준해 줄 것인가라는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저로서는 제가 경험해 볼 때 영화를 알고 열정을 가지시고 의지가 있고 스폰서십을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스폰서십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과 긴밀하게 접촉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이 지금 안 계신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메모를 일단 그러면 쉬고 와서 얘기하자라고 메모를 남겨놓은 상태고요. 언제든지 그 전에라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5월 말에 만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 국제신문 김미주 기자입니다. 이번에 조정국 운영위원장 임명하면서 허 위원장님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고 또 누구와 몇 차례 정도 논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하다는 데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충분히 토론을 했고 약간의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했고 저만이 아니라 집행부에 여기 이제 이 자리에 계신가만 마켓 위원장님과도 따로 얘기도 하셨고 같이도 얘기했고 어떻게 강부위원장님과도 따로 얘기하시고 저도 같이 얘기했고 그래서 이사회 총회 안건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동의를 하셨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더 필요하시다면 우리 박계 위원장님, 강부위원장님 논의 같이 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경우는 정확하게 운영위원장에 대한 필요성과 거기 운영위원장의 후보로서 이러한 생각을 전달한 것은 베를린 갑이 며칠 전에 서울에서 강성화 부위원장과 저와 집행위원장과 같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후보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을 갔다 와서 정확하게 그게 2월 말이 이제 3월 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사장님 방에서 이사장님과 같이 오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운영위원장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에 대한 조정국 후보자에 대한 부분도 수용을 하는 걸로 저는
수용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월 말과 4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단 둘이서 영화제 전반에 관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운영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었고 그다음에 전 조국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에 대한 서로의 의견도 했고 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총회에 앞서가지고 이틀 전에 본인이 동의를 하고 후보자인 조정국 당시 후보자가 집행위원장하고 통화를 했고 거기서 해서 서로 현안 문제에 의견을 나누고 잘 끝냈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나고 나서 내정된 조정국 운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현안 문제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전문 약해 드릴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자면 3월 말씀에 서문영 위원장이 한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말경에 서문영 위원장님이 사퇴 의사를 한 차례 밝혔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드시는 하시고요. 예,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힘들다.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3월이었던 걸로 3월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정기 총회를 2월에 오프라인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늦어진 사유가 저희들이 제가 사무국에 또 아주 사무국과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전수 분석을 의뢰 일부에 전수 분석을 하고 있는 당시였고 그것이 다 끝나면 3월쯤이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월 못하게 된 게 시로부터 또 색다른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올해 추경 예산이 4월에 집행이 된다. 그러니 빨리 신청을 해라. 제가 그때는 프랑스에 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이왕 늦어진 거 그 추경 예산을 다 확보한 다음에 총회를 하면 되겠다 해서 5월 9일날 열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둘이서 같이 소주를 한잔 한 것 같은데요. 둘만.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힘들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끝나면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애초에 얘기한 것이 6년 정도는 그래도 해야 그 후배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빠져야 되는데 허위원장까지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나눴고요. 서로 간에 이런 얘기를 나눈 것이지 뭐 그럼 그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 없었고요. 그날 뭐 다른 게 하나 또 있어서 그걸 이제 서로 또 대화를 했고 그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3월 말쯤에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퇴하겠다는 말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의 표명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총회에서 사의 표명을 하시면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을 하시면 그 다음에 총회를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사의가 결정. 네, 그거는 이제 좀 행정적인 절차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사회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사회를 먼저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보통 지금 사유와 논란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관이라든가 또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대부분 이게 이사장님의 입김에 의해서 이사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사장님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서 사의하십시오 결의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 나서 사의를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사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복귀인지 여러 영화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 체제에 대한 그냥 운영위원장, 조정부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밀고 가서 이번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영화제를 제대로 치르는 게 사태 해결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사회에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저로서는 딜레마에 일종에 빠졌는데 그만둔다고 해도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위원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사퇴서를 내고 사라졌을 경우에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이 사회를 통해서 하고 필요하면 총회를 하겠다는 뜻이지 거기서 말린다고 해서 제가 뭐 다시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사퇴 표명했다는 거는 이미 결정을 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사유화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사유화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이사회 구성을 이사장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규정상. 근데 그것을 사유화라고 하거나 이제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해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피했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사회 구성을 보시면 저하고 무슨 특별히 친한 사람? 한 사람 정도? 그것도 이 부산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덕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여성경제인연합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래서 더 많이 당연직을 둬서 그분들과 끊임없이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경우가 오히려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건 자유롭습니다. 구성원을.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꼭두각시도 아니고 여기 부산에 경영하시고 방망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럴 리는 없고요. 이번에 이제 녹화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분들께서 김성정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없이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바로 논의하기 위해서 집행위원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부탁할 거고요. 만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집행위원장이 없이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제 공석이 되는 동안은 수석 프로그래머가 그것을 대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집행위원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둔다는 전제하에 다시 모셔오겠다는 생각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영화제가 무사히 끝난 다음에 제한 논의를 해야 된다면 또 그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빨리 사퇴를 할 수도 있겠죠. 적어도 영화제 끝날 때까지는 계속 사장 지금 계속 수행하시면서 지금 이 사태 해결한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집행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월 31일 날 제가 메모를 받기로는 2주쯤 쉬고 와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복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총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또 이런 무리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하면서 제가 바로 퇴진을 해서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여러 가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운영위원장 체제는 그대로 하시겠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그 녹화본을 보시지만 누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위원장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제기를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화인들 우리 집행위원 단체장들이 집행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분의 의견을 주셨고 그 대표격으로 최정화 그 PD 협회 회장께서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저희들의 뜻과 다르게 알고 계셔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하는 건 이미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 이제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 개인의 이제 그 사유와 문제는 제가 퇴진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이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영위원장 시스템에 대한 것,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다 이사회총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마이크를 받고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 KNN 조윤 기자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영화인들께 좀 여쭤보고 했는데 이사님께서 초반에 이제 말씀하셨죠. 운영위원장직을 두기 위해서 고심하셨고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조정국 위원장을 선임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절차는 이제 나름의 해명하셨지만 그 영화인들이 얘기하기로는 일방적인 결정이고 그 비공개 총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최초의 이사장님의 개인 의견에서 시작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우리 조 위원장을 누구에게 추천받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 초반에 주셨지만 개방직으로 오히려 할 수는 없었는지 개방형 공모직으로 할 수는 없었던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년부터 논의됐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2030 부산시장으로부터 특별히 좀 자금을 좀 받아서 2030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도 좀 동시에 영화제를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장님을 찾아뵙고 약간의 특별 예산을 좀 받아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작년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켓의 명칭을 스토리마켓으로 바꾸자. 그래서 작년에 스토리마켓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추진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용역을 맡았던 분이 토론토에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있는데 거기에 토론토, 베를린, 로카노 등등 운영위원장 제도를 통해서 회계와 사무를 관할하는 별도의 운영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베를린의 운영위원장을 제가 몇 년 전 2년 연속 왔어서 만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고, 그랬더니 그거는 뭐 부산영화제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는 이렇더라라는 얘기들을 들어봤고, 18년부터는 부산의 몇몇 영화인들을 비롯해서 특히 작년에 이런 얘기를 제가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인들, 제가 알고 있는 영화인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꺼번에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시작은 2018년도였고 그 계기는 보고서였고, 논의는 부산 일부 영화인과 서울의 일부 영화인 또 외부 영화인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것을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영화 일부 집행위원께서 왜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데요. 이제 그 왜 사전에 하지 않았냐는 문제는 여전히 저는 지금도 숙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공동위원장이지 사실은 사무총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무총장인데 우리가 하단 법인에서 사무총장을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마침 공동위원장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보자.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개정된 규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운영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꼭 사용하도록, 그래서 영어로는 매니징 디렉터라는 말을 쓰도록 했고, 집행위원장의 권한은 여전히 회계 사무 외에는 여전히 갖는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의견이 뭐냐면
그러면 그걸 아예 분리해서 정관으로 분리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 공동위원장이라는 거기다 집어넣어서 말썽을 일으키느냐. 그 부분에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나온 거니까 필요하다면 다시 이 부분을 정관 개정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분도 가결해 주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럼 왜 공모제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 총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조정국 운영위원장은 누가 했냐.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 같은데요. 한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정국 위원장하고 오랫동안 친했고 같이 일도 많이 했고 약 한 30년 넘는 것 같습니다.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기자이실 때부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중앙대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은 오히려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도 하시고 여기 부산영상위원회 사무국장도 하시고 기자도 오랫동안 하시고 평론도 하셨습니다. 특히 홍영위원장과의 친분이 돈독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홍정위원장하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신의실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오랫동안 지금도 친하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영화제에 신의실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래머도 있고 수석 프로그래머도 있고 다 편집장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기보단 가끔 짓궂은 농담을 합니다. 거긴 신의21 편집장 사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런 무리를 일으킨 거는 뭐 저희 힘으로 그런 것에 대한 불찰, 그런 것에 대한 더 배려를 더 많이 못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입니다. 네. 추가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공모를 할지를 논의해보겠다라고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성명을 보면 조정국 운영위원장이 위촉을 철회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태의 해결이 혹시 그 결정을 조금 번복하시고 다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설명하는 등의 아니요, 이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이사회 총회 결정 사항이고 영화인들이 포함된 집행위원회가 있거든요. 각 가결을 해주신 거를 어떤 특정한 집단이 이렇게 처리하라 그러는데 처리한다면 이사회나 총회가 뭐며 두 번째는 그런 권한이 이사장한테 마음대로 있지도 않은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자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열어서 논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좋은 또 안이 있다면 뭐 또 서로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절차상에 어쨌든 있는 문제를 처리하라 이거는 조금은 일방적일 것 같고요. 고민을 해서 이제 이사회를 열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철회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시겠다는 뭐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작년에 말씀하신 그 내부가 안정이 되면 퇴진을 하겠다라는 말에 그 내부의 공동 운영위원장 체제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있다면 이번 이사회에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걸 이제 제가 제가 오늘 사회적 편향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 의사를 충분히 내 외부에 다 알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 개인적인 사정이 하나 있고요. 제가 저야말로 28회째가 되는 동안 쉬어보지도 못했고 또 제가 35년 교수하면서 안식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매몰된 사람처럼 되니까 자꾸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능력의 이제 한계를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와 중앙정부와 이제 시와의 관계도 이제는 재정립을 좀 할 돈이 필요하다. 저로서 그 한계를 느끼고 특히 한계를 느끼는 게 이제 스폰서십을 1년에 저희들이 평균 30억은 있어야 최소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매년 적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근데 새로운 방법을 몇 가지 모색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중에 회원제로 가서 이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은 분들로부터 건의를 제안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올해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OTT 시대에 OTT죠. 디지털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영화제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저로서는 그 부분에 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을 접촉을 했고요. 그 중에는 뭐 세계적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오늘 이제 그 목차에도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원래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영화제를 지켜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를 안 보던 부분을 보게 됐고 좀 그걸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된 거죠. 그동안 이제 거기에 눈을 못 돌렸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해보니까 의외로 문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으신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부산시 정상감사 지적 사항 정리된 것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있는데 여기에 공통된 것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계약 관계가 수의 계약이 특히 많고 쪼개 계약이 많다. 근데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부산국제영화제는 1년 준비해가지고 10일 동안 이것을 펼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참 불가피합니다. 많은 부분에. 특히 부산에서 경쟁 입찰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의 계약 이런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 수의 계약을 해왔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쪼개 계약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한 업체에 맡기면 다 되는 문제인데 가격이 너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재능기부 형식을 우리가 자꾸 졸라서 말하자면 봉사 차원에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되다 보니까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을 계속 더 들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감사팀장을 팀제를 도입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과 연관되는데 다른 관공서나 이제 법인에는 대개의 경우 계약을 체결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자가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일일이 체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그 대신 우리는 그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주는 부서를 두기에는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해서 한 사람이 감사팀장이 그걸 체크하면 된다 했는데 일부 의견은 내부에서 감사팀이라는 게 굉장히 거슬린다. 근데 이번에 실행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명칭은 바꾸겠다. 이런 정도에서 지금 했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그런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이제 아는 회계법인에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걸 좀 공부해 보고 싶은데 이걸 진단해 주시냐 했더니 아주 간략하게 전수 분석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제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좀 해달라. 내가 좀 그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서 들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일부 담당자들이 과도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이제 불쾌감을 표해서 전 스텝을 모아놓고 미안하다. 이건 내가 이렇게 돼서 하게 됐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혹시라도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제도 개선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양해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돼서 계기 분석을 해봤고 그 계기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십몇 년 동안 저희들의 죄 규정이 너무 낡았습니다.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모순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30주년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내부 통제 관리 제도라는 것을 의뢰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수 분석, 계기 분석,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제도적인 걸 우리가 미비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게 결론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갔다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쳐줄 의무가 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만두기 전에 저는 원래 내년 2월에 그만두려고 그랬으니까 그만두기 전에 이거는 내가 좀 고쳐놓고 가는. 그래서 제가 아주 농담으로 한 것이 이걸 그냥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라라고 양해를 얻은 부분입니다. 그게 제가 그동안 제일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손을 들어주십시오. 전향준 위원장이 나갈 때도 약간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소문은 무성했지만 그때도 나가실 때 영화제가 너무 진영 논리, 정치 논리에 빠져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고 나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뽀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석연치 않게 나갑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셔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석권 위원장이라든가 다 캠프에 계셨던 분이고 민주당 부산시장에도 일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하고 늘 같이 계셨던 조정구 그러니까 영상위원회나 또 영진이나 같이 이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다시 운영위원장으로 이렇게 앉히면 일단은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나 사퇴해서 사퇴하니까 나는 사유화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스템, 이 사단들이라고 솔직히 사유화라고 하면 이 사단들이 그대로 운영이 되면 그 자체가 사유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정관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사장 선임 방식이 혹시 바뀌는 건지 정관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의 이사회가 또 이사장을 새로 앉히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겠느냐. 오석권 위원장이 다시 이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조정국 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사유화를 넘어서 또 이게 세습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 사유화는 앞에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 왜냐? 첫째 이제 제도를 고치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위원장 지금 제도를 신설하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모셔오는 것도 영화계에서 이렇게 좌시하지 않는데 과연 그런 세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냐 이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영화인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영화인들의 이게 이제 운영위원장 같은 영화인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이유는 왜 영화인들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전에도 제가 실수를 한 거고요.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어쨌든 제 책임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영화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영화인들은 부산영화제의 주인은 이사진이나 집행위원들이 아니거든요. 영화인들이 공동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영화 관객이 주인이고 부산 시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자 주인이라는 의식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유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좌시할까요? 그거는 너무 영화계에 대한 좀 반대 논리가 되고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거냐라는 것은 이제 집행위원장도 공모제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개선을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는 그럼 집행위원장도 공모를 하자.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들까지 다 영입을 하자.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사회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할 때 왜냐면 저는 이제 저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거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몇 분이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 거죠. 외부의 인원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럼 좋습니다. 논의를 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이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를 바뀐다는 것은 과거의 구습이었던 것이 이런 것이 문제였다면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게 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제, 그 다음에 심사위원, 둘 다, 이사장이나 이제 운영위원장이나 지도위원장이나 마케팅위원장이나 다 이제 공모제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요즘에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사위원을 외부 인사들을 더 많이 넣어서 특히 영화인들을 많이 넣어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도 영화인들이 오늘도 이제 제가 그 공문 하나 받았습니다만 이제 집행위원장을 빨리 복귀시켜라.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제가 사퇴를 시킨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때를 기다려서 만난 다음에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그 박대순 기자님께서 그 질문해 주신 부분을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대충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부집행위원장 강승아입니다.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영화제 이후에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계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이제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그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좀 되풀이 되어 왔던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비리 그러니까 법 위반의 부분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한번 바로잡아보자 라는 취지로 조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계약 운영 실태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이제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사장님과 집행부의 합의로 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제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2022년 예산 풍의서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 계약 285건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이제 점검을 해봤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계약 적정선 검토를 하는 독립부서가 필요하다는 그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팀을 신설을 하게 됐고 또 전반적으로는 재규정의 전면 개정 같은 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반 내용들을 제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조직 진단을 통한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영화제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 진단을 우선 실시를 하고 전반적으로 재규정의 전면 개정이나 조직 개편안 같은 것들을 도출을 해서 이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부집행위원장 사이고 부집행위원장하고 사이. 네, 김복권 부위원장이 사임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저희 ACA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과기부와 또 시, 부산시 저희가 이제 3자가 공동 주최하게 됐는데요. 예산을 보조받아서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 회기상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독 행사를 하려면 독립된 행사를 해야만 회계상에 문제가 없고 또 그 자체가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운영위원장을 맡기는 형태로 됐고 이제 물으시니까 그 부위원장은 원래 저희들이 두 사람을 두게 되는 게 관리였는데 한 분은 부산 언론이라든가 문화예술계라든가 관계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시고 한 분은 서울 영화인들과 협조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약간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그런 식으로 이제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해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두 분 다 회계 문제라든가 사무 이런 거에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알게 돼서 좀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아까 감사팀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18년도에 돌아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프랑스 또 홍콩, 중국을 세 번의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아시아 영화인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인 거는 막 다 인식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뭐냐, 왜 얼굴을 볼 수가 없느냐, 평소에 영화제에 가야만 볼 수 있냐, 이건 저희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굉장히 놓쳤다라는 얘기군요. 칸느나 베를린이나 베니스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오만하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니까 토론토나 베를린처럼 스폰서 또 사무, 회계 이런 거를 내부에서 안살림을 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위원장이나 이사장은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 할 일이 많다. 이것이 원래 이 운영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오해도 있었고 저희들의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그 부위원장 제도를 한 사람으로 두고 사무 운영위원장으로 대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칸 영화제 원래 박근 위원장님도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분이 가 계시고 또 이번에 집행위원장이 공석인체로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전망들을 알지 못해서 올해 영화제에 주는 영향이 좀 있을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뭐 항상 그 비상 상황에 대한 이제 경험을 좀 어느 영화제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계십니다만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프랑스로 떠나셔야 되고요. 반으로 이제 수석 프로그래머인 남동철 수석께서 이제 가시고 그래서 일단 그런 큰 일정에서는 조정이 다 정리된 상태고요. 저라도 가야 되겠으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누군가 또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칸느 쪽이나 몇몇 제가 잡았던 약속은 좀 취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이사회가 언제로 예정되고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영화인들도 이제 영화인들의 의견도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사실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 전반적인 검토를 또 새로 해봐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곧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지금 이제 쭉 더 의견을 듣는 과정을 한 다음 이번 주까지 이제 예를 들면 뭐 부산의 영화인들 또 서울의 영화인들하고도 이제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해보면 이번 주쯤은 가닥이 잡힐 거고 마지막 문제는 제 생각에는 집행위원장을 먼저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이사회를 할 것인가 그거만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곧 해야죠. 이달 안으로 5월 안으로. 아니 그러니까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을 만나는 게 그걸 만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고 네.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이 자리는 기자간담회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 이야기는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 다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는 기자간담회인데 제가 이렇게 직원이 마이크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앉아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영화제 설계팀장 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논란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계약 프로세스 점검에 대한 부분 이제 좋은 명분 만들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책자를 보고 저희가 굉장히 놀랬던 건 사례들이 정말 많이 틀렸고요. 거기 지금 수의계약이 4가지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백스코 장소 선정, 마켓 행사장 선정, 그것 또한 수의계약 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책자는 폐기 처분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
회계감사 직접 이 조사를 하셨던 법인에 전화 통화를 했고 고소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수정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수정된 보고서의 내용들은 저희가 지적해서 드린 내용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과연 880만 원을 주고 계약 감사 보고서를 맡기는 그 내용들이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부 계약 프로세스를 점검하기 위함이면 적어도 영화제 예산에 대한 운영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TV에서 보면 안 된다고 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계약 실태 점검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례로 오히려 전달드린 것을 교과 보고서에 담아서 제출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팀장, 그러면 적어도 계약에 관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전문가인지 그 또한 개인적으로 조사하셔서 데리고 오신 분입니다. 물론 기존 경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계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계약에 대한 적어도 앞으로는 저희도 정상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팀장에게 이 계약을 해도 좋겠냐고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부산시로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계약을 하기 전에 부산시와 영화진흥위원회와 확인을 합니다. 보조금을 저희가 70% 이상 보조금을 쓰는 단체입니다. 계약이 허투루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입찰 사례건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입찰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찰 사례 또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에 대한 정당성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정을 왜 외부의 용역자들 통해서, 조사자들 통해서 이것들이 밝혀져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경영지원실장, 현 커뮤니티 리뷰팀장 한혜영입니다. 집행위원장님 사이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으로 징계가 내부 직원들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징계 결과는 징계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 분석을 했고 계기 분석을 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심각하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좀 고쳐가자.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심할서 처분하셨고요. 또한 영화제 취업 규칙에 견책은 심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엄연한 부당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그게 부당 징계면 지나 경찰이나 또는 그 관련 고용노동부도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여기서 이런 것과 연관된 부당성을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내부 인사 가지고도 오늘 뭐 이렇게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만 내부 인사 문제는 제가 의논하고 제가 제안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집행부와 특히 그 집행위원장의 권한이 1차 권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을 했고 예를 들어서 집행위원장을 마지못해서 그걸 도장을 찍었다 사인했다 그런 논리는 좀 곤란하고요. 그건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서 특히 이제 집행위원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런 걸 자꾸 거론하게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건 내부에서 처리하고 안 되면 그런 감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겠죠. 네. 뭐 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했다는 건 아니니까요. 동서대학교 조교 중형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동서대 영국영화과 정규직 전환, 동서대 석사 그 사무국장 임명 위원장 반대하셨습니다. 그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것도 절차상은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내부 제가 어제 제가 이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그거는 충분히 답변을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거라는 게 이제 그것을 개개인의 이름을 자꾸 거론해서 그 당사자가 받아들일 생각을 좀 하셔서 이게 내부 문제를 한 다음에 안 되는 것도 또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왜 합리적으로 변사적으로 말씀을 하고 채용을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찍어내리시기로 채용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 찍어내리기 한 적 없고요. 그걸 참 조심스러운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단위가 괜찮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국장님 아니 그거는 지금 기자간담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내부 직원들 참석 여부를 하진 않았으나 저희가 이런 내용 듣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 좀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인사 관련해서 허은영 위원장님 다 모든 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의를 하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정관에 그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 승인을 받아서 집행위원장을 임명을 한다가 정관인데 혹시나 저렇게 이사장님이 이런 특정 인물들을 이렇게 요 직책에 임명을 해라 이렇게 혹시 뭐 지시를 내린 적은 없으신가요? 자, 이게 지시를 내릴 수도 제시를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었고 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토론하다가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집행부와 집행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이사장이 했다라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의견과는 전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다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인사 발표도요, 결정도 발표도 집행위원장이 동의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 발령권으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인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이사장님과 집행부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허은영 집행위원장님, 오석근 마켓 운영위원장님, 이사장님이 주재하시는 그 회의에 저도 참여를 해서 4사람이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그 회의의 합의안을 인사안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징계위원회 관련을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조직 진단을 위한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 용역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 관련 업무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추진했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집행부와 이사장님 주재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징계위원회는 하지 않기로 직원들 대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는 마음을 모아서 제도 개선과 개혁을 함께 해 나가자고 그런 공유까지가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직원들 내부적인 불만에 대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자간담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제가 그런 건의는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우리 집행부의 문제다. 제가 2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집행위원장도 마켓위원장님도 부위원장들도 다 책임이 크다. 뭐냐면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약간의 좀 따가운 소리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 개선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스태프들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러니 이번에 이런 사항은 샘플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처벌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제안은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직 들은 바가 없으나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사의를 일단은
표명을 하셨는데 일단은 아까 뭐 말씀을 조금 애매하게 하긴 하셨는데 조정국 위원장을 그대로 일단은 유지하는 상황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허문영 위원장이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의 표명하신 거 말고는 그 지금 원론적인 입장하고는 크게 다른 게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이 문제 이 위기 타개하려면 어떤 다른 방안 좀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신지 그런 우리가 지금부터 이사회를 통해서 저는 이 절차 문제는 절차대로 이거는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이게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지금 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얘기하겠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 설득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다시 얘기를 해줘. 원래 취지가 이건 분명히 다 집행부 있는 데서 얘기를 같이 한 거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 오히려 허문영 위원장이 제 경험도 많이 거기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 또는 회계에 취약하다. 그러니 우리 이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부위원장들 이렇게 한 사람 가지고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첫째는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런 개선을 통해서 이런 체제를 좀 바꾸고 우리 집행위원장과 이사장은 좀 바깥으로 좀 뛰자. 정말 글로벌한 이제 영화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어떻게 그거를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로서도 지금 당혹스럽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또 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집행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메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쳐서 2주 동안 좀 쉬고 오겠다 그러고 만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는 메시지만 저는 남겼다는 거고요. 설득이 될지 호소가 될지 그건 더 봐야 되겠죠.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일부 기사나 또 한간의 소문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뭐 그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허문영 위원장은 남동철 수도 프로그램과 함께 저하고 20여 년 전에 함께 일을 했던 분이고 근래에는 뭐 저도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소원하고 잘 연락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의가 제가 수락하고 수락 의사를 밝히고 그게 이미 몇 달 전입니다. 논의가 오고 갈 때 제가 이영건 이사님과 오스건 위원장님께 드린 말씀은 허문영 위원장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제가 허문영 위원장한테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하니 협의들이 되시고 나면 내가 그때 공식적으로 수락을 하든 하는 절차가 갖춰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의논을 하셔서 허 위원장이 동의를 하셨고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쯤 연락을 드리면 될지 아니면 먼저 불러주실지 판단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총회 정확한 날짜를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총회가 개최되기 한 일주일 열흘 전쯤인가 제가 허문영 위원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둘이서 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총회 전에 한번 뵙고 이런저런 뭐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허문영 위원장께서 참 이런 사소한 통화 내용까지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문영 위원장이 내외 일도 많고 차분 일이 많다. 참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의논을 좀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굳이 그러지 말고 총회 끝나고 그때 얘기해도 되니까 일단은 그냥 총회 때 보자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와서 허문영 위원장 만나고 인사하고 그날은 몸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저 담배 피러 가자 그래서 위로 가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살아왔던 얘기도 제가 잠깐 하고
제 약간의 한탄도 하고 그 허분영 위원장과 남동주 수석 프로그램을 오래전에 가깝게 지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뭐하지만 허분영 위원장의 딸이 있으면 딸 이름을 제가 알아요. 옛날에 일을 할 때 중학생이고 이랬는데 딸의 안부까지 물으면서 뭐 이렇게 이제 사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한 일들을 얘기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허분영 위원장께서 이번 주는 내일 서울을 가니까 다음 주에 오면 시간을 잡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언제쯤을 할지 시간을 좀 미리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날짜가 좀 모호한데 정해지면 연락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출근한 지 이틀 때 날이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그리고 허문영 위원장도 저한테도 시작이 위원장도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시작해서 그 소외도 있고 그다음에 그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뭐 힘들 것 같다 그러시면서 역시 똑같이 휴가 2주를 보내고 와서 인사하고 진도 정리하고 할 테니까 그때 보자. 그리고 내부에 이런저런 좀 숙제들이 많다. 뭐 이런 정도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좀 난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회신을 드리거나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게 좀 난처해서 지금까지 그냥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일부의 기사들이나 뭐 그런 분들처럼 그 어떤 기자분이 또 질문을 허문영 위원장과 제가 대면을 했느냐 뭐 같이 나라에 서 있었냐 이런 말씀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딴 걸 다 떠나서 허문영 위원장과 총회 전에 그런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총회 후에도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허문영 위원장이 동의를 하고 이렇게 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흔쾌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뭐 특별히 이견이 없었고 수용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뭐 백그라운드나 뭐 다른 층의 얘기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허문영 위원장과 사전에 제가 그런 정도의 합의와 논의와 공유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내용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무 사퇴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 위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노정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허문영 위원장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괜히 사퇴 써서 꼬장 부리는 사람 이미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2주에 만나서 무슨 설득을 하겠다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인사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허 위원장이 이제 스크린을 치다가 막다가 안 돼서 조정국 위원장을 이제 강행을 하니까 이제 폭발을 났거든요. 제 개인적인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오히려 저도 묻고 싶습니다. 기자님이라면 이 상태에서 제가 사의를 표명하고 이 사회를 열어서 어쨌든 논의를 새롭게 하고 어쨌든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분한테 제가 찾아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다른 뜻을 어떻게 비쳤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만약에 기자님이라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내부 문제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영화제가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우려인데 그러면 직원들의 내부 반발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내부 반발 또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갔던 사람이 허 위원장 같은데 그분이 이제 난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철저상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사회가 통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번복할 수 없고 그대로 조정국 체제로 가겠다. 그걸 이해해달라. 근데 설득은 해보겠다. 근데 약간 왜 그런지 난 이해는 못하겠지만 2주 뒤에 만나서 해보겠다. 그럼 안 들어오죠. 이거 다 피사 날 텐데 다 이번에 협의를 다 했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이게 오히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화인들이 뭐 지금 오늘 아침에 성명도 나왔지만 제가 조정국 운영위원장 체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그래서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그러면 논의하겠습니다라고 하지 그러면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좀 오해가 여지가 있는데 저 집행위원장의 부분은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그러면 되는 건지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안 되니까 남동철 수석한테 혹시 당신은 될지 모르니까 얘기해봐라. 그래서 통화를 했답니다. 깐느도 가야 되고 우리 본인도 이제 좀 하니까 잠깐 통화를 했는데 안 돌아간다. 일단 나는 지금 좀 쉬고 싶다. 요 정도 전달을 받은 건 맞고요. 그 뭐또는 여기서 들려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다음에 저는 일단 제가 모든 걸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물러나면서 돕는 방법을 찾겠다. 돌아오게 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지금 공문이 하나 와 있는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이 제협에서 이제 빨리 복귀시켜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퇴했거나 이사회나 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직을 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만나야 뭘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봐야 그렇다고 어차피 저는 이제 이유 없이 물러나야 되니까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도 물러나는 입장에서. 근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어떤 해석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어차피 이분이 내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도 의견을 수렴을 더 해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것도 또 의논을 해봐야죠. 그런데 그 절차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사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문제를 오늘 그러면 뭘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사퇴하는 걸로 가능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사퇴 어쨌든 사퇴 해결까지라고 하셨고 그거 말고는 지금 조정우 위원장 그대로 가겠다고 하고 허문희관 위원장 설득하겠다 이거는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 절차를 다시 밟아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합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이사회 소집에서. 거기서 이제 조정국 위원장에 대한 안을 올리시겠다고는 말을 안 하셨잖아요. 아니 어떤 문제든 이 문제 지금 목차를 드린 문제는 하나하나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이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또 말씀 뭐 하셔야 될 분이 아니신 분들도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한번 하면은 이게 저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되풀이해왔던 지금까지 부조리나 뭐 비리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자는 그 취지로 개선과 개혁을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뭐 일부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뭐 기사에도 쓰셨듯이 인사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인사는 집행부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절차를 다 지켜서 진행이 된 겁니다. 아까 뭐 허 위원장과의 여러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절차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굉장히 많은 충분한 논의와 그 절차들을 다 지켜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들입니다. 일단 허 위원장님은 저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영화제 5개월 앞둔 상황이고 운영위원장은 뭐 체제 다 동의를 했고 뭐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 운영위원장이 들어왔는데 이틀 후에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생각해도 지금 이제 운영위원장이 공동 운영위원장 임명 사태가 그걸 이끈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우리는 아무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이유가 뭐 추측하는 이유라도 좀 하나씩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우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사회 총회에 그 자리에 참석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다른 억측을 하면 오히려 결례가 될까봐 지금 조심스러운 거지 딴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서 정말 그런 거였는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아까 이렇게 오해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몰아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 만나서 왜 그랬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몰아친다는 뜻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 그런 좀 생각은 이런 건 없을까? 이런 있죠, 이런-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제가 아직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본인하고 맞아떨어지는지는 제가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 라는 질문도 해야죠. 왜 그렇게 했으니까 가끔 술 먹으면서 근데 다투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쭉 회사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걸 저도 그런 거라고 어떤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잘못 얘기하면 그걸로 또 이제 터질까봐 겁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뭘 숨기거나 또는 자꾸 핑계를 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할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들어주세요. 네, 그럼 네. 이것으로 그러시면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칫 또 저조차도 사회한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비춰지지 않기를 저도 사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물러나면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사회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부산국제화재 현황 관련 부산 지역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